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준석, 지금 이제 이 하버드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천안길 대표 뉴스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자, 이거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경찰에서까지 화성경찰서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그런데도 안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치고 한장을 누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진 커밍스 워싱턴 평론가도 한마디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 자, 이런 인물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주목이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진 커밍스는 두 가지를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버드대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간단하다. 예, 그 하버드 대학에다 졸업장을 요청하고 졸업 관련 성적 증명서를 요청하고 그거 공증 하나만 딱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간단하다. 시간도 안 걸리고 돈도 얼마 안 든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이제 미국 매체에 안보 전문 매체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것이 상당히 미국 보수 쪽에서는 실망을 준다. 직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관련 논란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요. 두 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가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윤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예, 이거 완전히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조중동까지도 윤 대통령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이제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강하게 규탄하는, 지적하는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란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요, 이미 이제 이란, 아무리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종전 협상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란 의장이요. 미군이 지금 이제 지상전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말하자면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전이 임박한 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란 의장이 미 지상군이 도착하면은 즉각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스 부통령도 말이죠.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다. 곧 빠져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요. 곧 이란 전쟁을 종료시키겠다. 이런 강한, 이 얘기는 이제 공습을 세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런 그 펜스 부통령과 그다음 이란 의장의 발언문,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준석, 지금 하버드대 졸업장까지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버드대 졸업장, 제가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이 하버드대 총통찰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예. 요 분이 이제 지금 하버드 대학 총통창 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좀 내일쯤에서 제가 결과가 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하버드대 졸업장까지 이준석 리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여기 사인이 다 있고 이걸 보면 이 졸업장을 지금 내면 이것도 위조됐다고 한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도 진짜 얼빠지게 생겼어요. 생기기는. 자, 그래서 이제 SNS에 올린 이 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유현 씨가 법적 처분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차피 처벌받을 건수를 더 쌓겠다는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또 시작한다. 타진요가 했던 방식과 똑같다.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고요. 문서를 보여주면 위조했다고 그러고 공식 졸업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한다. 경찰이 하버드대학교 직접 조회해서 확인받아도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한다. 경찰이 저를 그다지 좋아할 이유가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답을 줬다. 만난 자리에서 하버드대학교 사이트에 로그인해 직접 인증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한다. 졸업장 공개는 2012년부터 요구할 때마다 해왔다. 그런데 돈벌이가 필요한 유튜브에서는 마치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왜 하느냐고 떠든다. 유튜브에서 졸업장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도 고소항목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들의 수법이 이것이니 계속 그에 대한 책임도 쌓아가겠다. 이러면서요. 진실탐구를 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나길 기대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러한 이준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준석에도 얼빠질 일이죠. 자, 그래서 작년 4월에요. 이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이 하버드대 학력 위조 사안과 관련해서 하버드대를 통해서 이 위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화성경찰서가 발표를 한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그러면 이제 경찰의 수사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재작년이죠. 22대 총선 앞둔 2024년 3월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쭉 했는데 위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버드대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 커밍스가요, 이 워싱턴 평론가죠. 진 커밍스가 아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서울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하버드 졸업 논란, 의혹, 요거를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버드 대학 졸업자라고 하면 온라인 시스템에서 성적 증명서를 갖다가 주문하고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공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히 증명이 끝난다. 이런 절차는 비용도 수백 달러밖에 안 들고 기간도 2, 3주면 다 끝난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일을 왜 경찰 고소나 정치 논란으로 번지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크다 보니까 이준석의 존재감만 키워주고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만 낸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한국 정치에서 실제로 중요한 인물이냐,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즉 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왜 그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지 의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준석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공개하면 된다. 한국은 훨씬 더 중요한 위기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최근에 War on the Rocks라고 하는 미국 안보 전문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기고문을 가지고서 트럼프 행정부와 싫어할 방향이다. 도대체 이걸 보면 정말 이준석의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이 이 글에서는요,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동맹 의존 형태가 아니라 한국의 자주적 안보 능력 강화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즉, 미국이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대하는 구도를 바꿔야 한다. 이거는요, 강천석 칼럼니스트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전 시절에 형성됐던 구보수의 안보 담론이 이제는 설득력을 잃고 있고 MZ세대 중심의 새로운 보수 정치가 등장하고 있다는 지점을 강조하고 자신이 그 변화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국이 미국 내 정권 교체에 따라서 불안정한 외교 전략을 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요, 트럼프 진영을 자극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요, 지금 이 젊은 정치인이 영어로 직접 이렇게 경고했다는 점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원더락스, 이 워 원더락스 이 기고문, 요것도 또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중에서는 한국 보수의 세대 전환과 실용적 자주외교 개념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동맹도 재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젊은 층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요 상황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준석 관련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송진호 변호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당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당해서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인권적 탄압과 법률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조중동 그리고 정치 세력이 윤 대통령과 지금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과 일반 국민 그리고 윤 대통령을 분리시키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변호인들이 무능하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그런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장문은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 변호인단의 삼각 결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 결속,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결속을 강조하는 이런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홍진호 변호사의 입장문을, 요거는 뭐 당연히 윤 대통령 상의했다 이렇게 보고 윤 대통령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서 이제 저는 송진호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윤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위해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애국 국민들과 변호인단이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애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의 변호인 모두는 자신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함께 가고 있다는 점을 꼭 믿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유정아 변호사도 정말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욕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을 때 울분에 찬 몇몇 국민들께서 변호인단을 향해서 똑바로 변호하네 라고 욕설을 섞어 소리를 질러도 변호인단은 전혀 개의치 않고 대통령님의 희생으로 뿌려진 진정한 국민주권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든 싹을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현재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요, 첫 번째는 대통령님 개인에 대한 공격이요, 두 번째는 대통령님과 애국 국민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인단에 대한 공격이다. 첫 번째 공격, 즉 대통령님 개인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님에 대한 각종 말도 안 되는 기소와 재판, 그리고 법리에 의하지 않은 이미 정해져 있는 유죄 판결들, 그리고 지난번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의 모습을 공개하고 또 억지로 대통령님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인간적인 굴욕을 안 가리려는 시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요, 지난번 조중동이 계속 시도했던 것과 같이 대통령님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부하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비겁자 프레임으로 애국 국민들과 이간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대통령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프레임 등이 그것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단절해서 좋았다 할 것이고 패배하면 단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다른 프레임으로 또 윤 어게인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일부를 한 움큼 떼어가서 또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 안으로 조금씩 애국 국민들을 가두리쳐서 종국에는 대통령과 애국 국민들 사이에 접점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위해라는 프레임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변종이 계속 나올 것이다. 충분히 짐작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은요, 대통령님을 지키는 변호인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이다. 최근 들어 선거철을 맞이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격이다. 그러한 공격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이 노력하지 않는다. 변호인 중 일부가 엔추파도스다라는 식이다. 지금 과중한 재판으로 한 분의 변호인이라도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재판을 소화해내며 대통령님 곁에 계속 남아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 변호인단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대통령과 변호인단 간의 사이를 갈라쳐서 대통령님을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전술적 행위이고, 또 윤 어게인 정신, 가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명분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는 것이다.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여러 언론인, 정치인, 유튜브들의 말 중 옥석을 잘 가리어 윤 어게인의 정신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애국 국민 여러분과 변호인단이 무너지면 결코 안 된다. 저 같은 능력이 없는
지방의 조그만 개인 사무실을 꾸려왔던 변호사에게 실력이 없음을 탓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에 전혀 상관없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변호인단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쓸 시간에 변호인 의견서를 뒀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많은 우파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구름 위를 떠나내듯 하고 자만이 극에 달아 있겠지만은 항상 자중하고 살펴 행동하십시오. 그 자만은 결국 파멸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송진우 변호사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더 생겼느냐? 바로 말이죠. 이 장동혁 의총에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여기에 장동혁마저도 공감을 동의를 하는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갈라치기 하면서 갈라치기면 이제 윤 대통령이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변호해 나가 있습니까? 법률 방어가 그만큼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한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래 윤 대통령을 정치 기록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지금 여권의 괴략에 우리 야권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함정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갈라치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예, 마치고. 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벤스 미 부통령의 발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일요. 팟캐스트 더 베니쇼 여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 전쟁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 2년 더 이란에 머무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우리는 곧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We are going to be out of there. We a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온다. 곧 종결된다는 것이죠. 유가도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즉각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벤스 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적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란은 항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전론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트럼프한테 대한 비난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쟁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재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전쟁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의 명분을 지금 여기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는 더 길게 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요? 장기간 재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더 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한번 시작할 때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마가 진영에서 조차도,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시팩에서도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의 지지 계층 안에서도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층과 중장년층에서는 찬성을,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말이죠.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지금 벤스 둘이서 차기 아주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벤스 부통령은 한 53%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비오 장관은 본래 1년 전에 3%에 불과했는데 35%까지 급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벤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 더 처음에는 이제 지금 벤스 부통령도 당연히 마가 아주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아들이 천거에서 부통령 자리를 챙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벤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마가, 그러니까 이제 미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해외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어라고 천명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란 전쟁을 벌이니까 벤스 부통령도 처음에는 반 트럼프 노선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찍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주자 1순위를 지금 1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단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밉보였다는, 신뢰가 끊겼다는, 떨어졌다는 많이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은 차기 주자 경쟁에서 뒤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공간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렇게 입장을 적극적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꼭.지만요. 예, 지금 이제 이란 부통령, 이란 의장, 이란 국회의장은 트럼프가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강경하지만은 실용파. 그래서 대미 협상파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 미군이 지상에 도착했을 때는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전은 절대로 용납 안 한다. 반드시 보복한다. 자,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되는 평가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박애를 가리바쁩니다. 예. 그래서 지상전 결사항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IRNA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적은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병사들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요,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요구 조건 15개 항으로 제시했는데, 트럼프는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계획이었지만은 전쟁 이전에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게 그 실질적 목표가 됐다. 에너지 시장은 통제 불능 상태이고 F-35 전투기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이 과시하던 전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대한 세계대전을 치르는 중이다. 미국을 응징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최고 지도자 지금의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따르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주동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한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사 측하고요, 미국, 이란 측하고 지금 이제 15개 종전안을 건네고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5개의 지금 역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전안에는 대부분이 이제 핵시설, 우라늄 농축 문제, 그리고 이제 사찰 문제, 그리고 영내 대리수에 대한 지원 금지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문제가 담겨져 있다. 중요한 사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 지상군을 지금 지상전을 칠 수 있는 이 병력들, 해병 원정대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도 지금 이제 제너럴 포드함이 이제 수리를 들어가니까 즉각 부시 항공모함을 추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전이 지금 임박해 있다. 그래서 총 1만 7천에서 한 8천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발언이에요. 지금 미 해병대 지금 3,500명 1차 도착했다. 이런 보도로 이후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이란 측에서도요. 야, 이거 지상전이 정말 임박해 가는구나. 결사항전을 표시하는 게 좋겠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갈리바프 의장의 성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